세로형 실린더 33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번입니다. 지금 모래를 천천히 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단열된 피스톤이니까 단열 압축 과정을 겪게 되겠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에 받은 일의 합이 0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면 얘는 지금 단열 압축 과정이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 일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은 34번입니다. 지금 얘는 열전달이 되는 금속판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가 되고, 지금 열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으로 드라이아이스에게 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량의 출입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가에서 나 과정에서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PV는 T에서 부피가 일정하고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압력도 낮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부 에너지도 감소를 하고 지금 외부에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네요.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도 낮아졌죠. 따라서 기억은 맞겠네요. 그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겠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가역적이죠. 이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은 35번입니다. 지금 단열된 실린더가 들어있고, 지금 이 단열된 실린더에서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열 팽창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U 플러스 W가 지금 0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나에서 이상 기체의 압력은 0.5 P제로이다 라고 나왔는데, 먼저 가에서의 이상 기체의 온도를 P0, V0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에서 이상 기체의 압력이 0.5 P0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나에서의 이상 기체의 온도가 P0, V0, P0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단열 팽창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져야 되죠. 따라서 얘는 0.5 P0일 때 지금 온도가 같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서 이상 기체의 압력은 얘보다는 작아야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리겠네요. 그리고 가에서 나 과정에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상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게 되는데, 지금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겠네요. 이것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36번입니다. 지금 동일한 이상 기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금속판으로 지금 A랑 B의 온도가 같은 상황이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B랑 A의 온도가 모두 T로 같다고 두게 되면은 T로 같다고 두게 될 수가 있고, 지금 금속판의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압력 관계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A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는 커야겠고요. 그 다음에 PV는 T에서 A 압력이 B 압력보다 크고, 그 다음에 지금 A와 B의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부피는 A가 B보다 작겠습니다. 이 두 관계식을 만족을 시키겠네요. 먼저 온도는 A랑 B가 동일하겠습니다. 압력은 A가 B보다 크겠네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그 다음에 이 부피 분자수의 개수로 구해주게 되는데, 지금 A는 B보다 분자수가 절반이 적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절반이 적겠습니다. 이것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37번입니다. 지금 동일한 열량 Q를 가랑 나에서 똑같이 공급한 상황이고,
나는 지금 부피가 동일한 등적 과정, 그 다음에 가에서는 압력이 동일한 과정이 되겠네요. 먼저 가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얘는 Q가 내부 에너지와 외부의 일한 만큼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나에서는 Q가 지금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두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들어갔겠죠.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가에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외부의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나에서 PV는 압력을 부르면 PV는 T를 쓰면 되는데 부피는 동일한 상황에서 온도가 증가를 했죠. 그렇다는 건 압력도 증가를 해야겠네요. 따라서 니은에서 나에서 기체 압력은 증가했겠습니다. 그 다음 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겠네요. 왜냐면 가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외부에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이 Q로 전환이, Q가 이제 이 두 개의 일의 합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나에서는 Q가 오로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겠습니다. 그 다음은 38번입니다. 지금 동일한 피스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는 열을 가해서 그 다음에 기준선 P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나는 그냥 이 피스톤을 잡아 당겨서 Q까지 올라온 상황이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가는 그러면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쓰이고 외부의 일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모두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팽창을 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B 압력은, B는 지금 이제 P에서 Q로 갈 때 단열 팽창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온도랑 압력이 모두 낮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B 압력은 피스톤이 P에 있을 때가 Q에 있을 때보다 더 크겠네요.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피스톤이 Q에 정지해 있을 때 기체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냐고 적혀 있는데 지금 나는 단열 팽창 과정을 겪으면서 온도가 내려간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가는 지금 열을 받으면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하고 외부에 일까지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A와 B가 동일한 온도 T에서 출발해서 B는 온도가 내려가고 A는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온도는 A가 B보다 높겠네요. 니은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피스톤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이 A가 B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A는 이 대기압과 똑같은 힘으로 쭉 올라가면서 똑같은 길이만큼 이제 수축을 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 나는 원래 대기압과 똑같은 힘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팽창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B가 가진 압력이 계속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PV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지금 B는 단열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외부에 일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검색 라인이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등온 항상 동일한 압력으로 등압으로 똑같은 부피만큼 팽창했기 때문에 각각 차지하는 면적이 다르겠죠. 따라서 PV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체가 한 일은 A가 B보다 크겠습니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은 39번입니다. 지금 얘는 단열된 실린더가 있고 물체가 있고 지금 여기에 열량 Q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단열이 된 상태에서 열량 Q를 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Q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일을 한 것으로 바뀌었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압력이 증가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얘는 일정하게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H에서 EH까지 간 다음에 정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기체의 압력이 끝점에서는 원래 있던 압력과 동일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체 압력은 증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한일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이 기체의 대기압을 P제로라고 두겠습니다. 이 기체의 그 대기압이 이 피스톤에 가는 힘을 F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기체는 이 외부에 대해서 먼저 이 M짜리 질량 물체를 mgH만큼 위쪽으로 올리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 외부의 기체가 F만큼의 힘을 주는데 이걸 H만큼 밀어내는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한일은 mgH에 더해서 외부의 기체를 밀어낸 F 곱하기 H만큼의 일을 더했기 때문에 mgH라고 쓸 수 없겠죠. 그리고 디귿 네오 에너지 증가량은 당연히 Q보다 작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mgH 플러스 F 곱하기 H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디귿만 맞겠네요. 그 다음은 40번입니다. 얘는 가에서 진공용기에서 지금 모래주머니를 터뜨려서 계속 여기에 모래의 질량을 추가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먼저 얘는 단열된 피스톤이기 때문에 단열 수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델타 U 플러스 W가 0이 되는 상황을 연출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의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냐고 물어봤는데 먼저 지금 진공용기에서 이제 대기압에 의한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되죠. 따라서 지금 이 피스톤의 질량을 지금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기에 의해서 mg만큼으로 눌러주던 것이 나에서는 용기 플러스 모래에 의해서 emg만큼의 힘을 받게 되죠. 근데 얘를 이제 대기압 이 기체 압력으로 막아내려면 이제 기체 압력이 여기서 P0였다면 여기서는 2배 P0가 되어야 2배의 힘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체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즉 온도가 되는 거죠. 온도인데 지금 얘는 단열 수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습니다. 가에서 나로 가면서. 따라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겠네요. 얘는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나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은 mgH가 아니라 지금 얘를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단열 수축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수축하게 된 높이는 h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있던 힘이 mg였고 나중 힘이 emg가 됐으니까 이 면적 전체는 mg 곱하기 h보다는 더 큰 면적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만큼의 작은 사각형의 면적이 mgh니까요. 따라서 디귿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41번입니다. 단열된 실린더가 있고 A에서 B, 그 다음 B에서 C, 그 다음 C에서 다시 A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네,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단열된 곳에서 단열된 실린더에 4Q만큼의 열량을 주는 상황이고 따라서 4Q는 델타 U 플러스 W로 쓰였겠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그 다음에 열량을 방출하기 때문에 Q는 델타 U로 쓰이고 얘는 오로지 마이너스 3Q0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열의 출입이 없이 기체의 부피만 감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Q는 마찬가지로 지금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W로만 쓰이고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즉 온도가 되고 얘는 2를 4Q만큼 받았기 때문에 온도는 증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B에서 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외부의 3Q만큼의 2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도 3Q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 A, B, C, A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전체 흡수한 열량에서 방출한 열량을 빼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4Q만큼의 열량을 흡수하고 3Q만큼의 열량을 방출했기 때문에 전체는 Q0만큼의 일을 했겠습니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은 42번입니다. 지금 이제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하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손가락에 주었던 힘을 살살 풀면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다로 갈 때 그렇게 됐겠네요. 먼저 기억,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동일한 이상 기체이고 온도만 2배이기 때문에 이 온도는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게 되겠죠.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되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가와 나에서가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PV는 T에서 온도가 2배면 압력도 2배가 되어야겠습니다. T는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T가 ET0랑 같냐고 물어봤는데 나에서 다로 갈 때는 ET0에서 온도가 감소를 해야겠죠. 따라서 얘는 ET0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딕슨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43번입니다. 지금 가에서 이상 단열된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가에서 기체에 열을 가하는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항상 해왔던 것처럼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쓰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일을 하면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누르고 있는 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겪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동일합니다. 왜냐면 지금 누르고 있는 힘이 mg로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 나로 갈수록 이제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내부 에너지가 더 크겠죠. 따라서 니은 모기는 맞겠네요. 그 다음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mgh냐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살펴보게 되면 이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크기를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체는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그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 기체는 이 m짜리 물체를 h만큼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 기체가 아닌 외부계에 대해서 mgh만큼의 일을 이 물체에게 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내부 에너지도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먼저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mgh에 더해서 자신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구해야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리겠네요. mgh보다 큰 값을 가지겠습니다. (44번입니다) 지금 가에서 고정된 핀을 풀어서 지금 이 높이가 h만큼 올라가는 상황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피스톤의 질량도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왜 먼저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A랑 B가 동일한 이상기체도 아니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먼저 가에서 나로 갈 때 이 피스톤이 위로 왜 올라가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A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 커야 되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당연히 지금 이 무게를 견디면서 이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PV는 T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싶지만 이제 온도에 대한 정보도 없고 부피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A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겠죠. 왜냐면은 이제 A는 단열 팽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열 팽창을 하면서 내부 에너지와 압력이 모두 감소를 하는 상황을 겪게 되겠죠.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겠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나 과정에서 A가 외부에 한 일은 일단 첫 번째로 A가 외부에 한 일은 첫 번째로 이 M짜리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린 MgH만큼의 일을 했죠. 근데 그것과 더해서 이 B라는 기체에 또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B라는 기체에 일을 해줘서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나게 됐겠죠. 따라서 A가 외부의 한 일을 구하려면 MgH에 더해서 B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더해야겠습니다. 이해는 틀리겠네요. 그리고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B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같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니은에서 구할 수 있었듯이 A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A가 외부의 한 일의 일과 같았죠. 근데 A가 외부의 한 일과 같았습니다. 근데 A가 외부의 한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MgH만큼을 해준 일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 절대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MgH만큼을 더해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감소량은 같지 A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감소량은 두 개가 같지 않겠습니다. 먼저 얘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델타 UB 플러스 MgH가 되겠죠.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 두 개는 같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45번입니다. 지금 가 상황에서 이 M짜리 물체를 하나 빼서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외부가 모두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팽창하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따라서 델타 U 플러스 W는 Q에서 단열이기 때문에 Q는 0으로 써줄 수 있고 U 플러스 W는 0이다. 관계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외부가 진공인 상태고요. A의 압력을 먼저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 A의 압력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첫 번째의 압력을 P가라고 써주게 되면 P가에 S를 곱해준 것이 받는 이 두 개의 추가 이 피스톤을 누르는 힘과 같게 되겠죠. 따라서 먼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으니까 P나 곱하기 S는 E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압력 차이를 보게 되면 P가에서 P나를 빼준 것은 mg분의 s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에서 나 과정에서 A는 부피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 일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에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를 했겠습니다. 디귿도 맞겠네요. 디귿은 답지에서 X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얘는 단열 팽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 다음은 46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기체에서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열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단열이 된 상황이 있죠. 따라서 Q는 델타 U 플러스 W로 쓸 수 있고, 외부에 일을 하면서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얘는 등압 과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A에서 C까지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적혀 있고,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없이 받은 열량이 모두 외부에만 일을 하는 것으로 쓰였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P0 V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먼저 P0 V0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한 1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이만큼 P0 V0로 외부에 일을 한 것과 플러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의 온도도 물론 증가를 했기 때문에 흡수한 열량은 이것보다 더 커야겠습니다. 기억은 맞겠네요. 그 다음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일정한 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상태에서 손이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이 되어야 얘를 멈출 수가 있겠죠. 이것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47번입니다. 지금 가에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열량을 방출하면서 가에서 나로 갈 때는 먼저 Q라는 열량을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피스톤을 잠그고 다시 Q라는 열량을 넣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똑같이 써주게 되면 얘는 부피가 감소를 하는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압력이 일정하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PV는 T에서 지금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도 감소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Q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지금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Q라는 열량이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만 쓰이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체의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당연히 높겠죠. 왜냐면 Q라는 열량을 방출하면서 내부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요. 그 다음 D은 기체 압력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얘는 내부 에너지가 높아진 상황이 되고, PV는 T에서 V는 동일한 상태에서 T가 높아지면 P도 높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압력은 당연히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높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가에서 나로 될 때가 나에서 다로 될 때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먼저 가에서 나로 될 때는 똑같은 열량 Q를 받아도 얘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에서 이를 받은 양으로 쓰였겠습니다. 그런데 나에서 다로 갈 때는 이 Q라는 열량이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만 따지게 되면 나에서 다로 갈 때는 Q, 가에서 나로 갈 때는 Q보다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가에서 나로 갈 때가 더 작게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8번입니다. 48번은 가에서 M자리를 받치고
M자리를 달고서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서 지금 얘가 이제 정지해 있는 상황을 준 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기체를 살펴보게 되면 얘는 당연히 단열된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열 팽창 과정을 겪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압력이 낮아졌고 이때 최종 압력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먼저 기억 보기를 보게 되면 나에서의 압력을 구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얘도 아니나 다를까 압력을 P1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얘가 정지했을 수 있는 조건을 쓰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피스톤은 P1으로부터 이 기체로부터 P1 곱하기 S만큼의 힘을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그것과 대기압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맞물려서 정지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P1을 구해주게 되면 P0에서 S분의 mg를 빼준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나에서의 압력이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 D은 지금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외부에 E를 했겠습니다.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에서 나까지 가는 과정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PV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는 게 편하겠죠. 단열 팽창 과정이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를 했고 부피가 V0에서 1.5V0까지 부피가 증가가 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처음의 압력은 P1이었고 P0였고 나중에 압력은 P1까지 쭉 내려간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얘는 단열 팽창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의 한 일의 합이 0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한 일의 크기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먼저 2분의 1 P0 V0가 가지는 영역의 크기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둘 사이의 부피가 0.5 V0고 지금 여기서의 값이 P0이기 때문에 이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2분의 1의 P0 V0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이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크기는 이 초록색 면적만큼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2분의 1 P0 V0보다 더 작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49번입니다. 먼저 이제 X에 Q만큼의 열량을 주입하는 과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A부터 시작해서 B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과정, 그 다음에 D로 가는 과정이 먼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과정, A에서 B, C, D까지 가는 과정을 각각 X, Y 기체로 연관시키면 되겠는데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 A에서 C 과정, A에서 D 과정을 써두겠습니다. 먼저 부피가 변하지 않는 건 A에서 C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X 기체로 쉽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등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지금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이 A에서 D까지 가는 과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Y로 써줄 수가 있고 나머지는 G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G는 지금 단열 압축되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에서 B 과정은 등온 과정이 아니죠.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은 지금 단열 압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는 Q는 X, Y, G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의 합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와 D에서 온도는 같다 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먼저 C와 D에서 온도가 같은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C와 D 과정은 기체 각각 X랑 Y를 살펴보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X랑 Y 과정은 금속판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다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 설명으로 XY, G의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합과 왜 같은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 Q만큼의 열량을 받아서 X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만 쓰이고 Y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 그 다음에 G에게 한 일로 쓰이게 되죠. 근데 G에게 한 일은 다시 G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 Y, G의 세 개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50번입니다. 50번은 좀 어려운 피스톤이 결합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에너지랑 피스톤을 적절히 연계시켜서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 길이를 x0라고 줬고 용수철이 늘어난 후의 길이를 x라고 줬기 때문에 용수철은 각 과정에서 x-x0 길이만큼 늘어났겠네요. 나도 x에서 x0만큼을 빼준 길이만큼 이 부피가 증가했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가는 n개의 분자수가 t의 온도로 분포해 있고 나에서는 3n개의 분자수가 t만큼 분포를 해 있죠. 따라서 초기에 각각의 기체들이 가진 에너지는 n 곱하기 t, 나는 3nt로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에서는 5분의 32만큼의 에너지를 줬고 나에서는 18이만큼의 에너지를 준 상황이 되죠. 그랬더니 가는 온도가 T에서 4T만큼으로 변했고 나는 온도가 T에서 3T만큼으로 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에서의 상황을 써보게 되면 5분의 32만큼의 열량을 주었고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였는데 지금 온도의 변화량이 3T고 4T에서 T만큼 변한 3T만큼 변했고 그 다음에 기체의 분자수가 n개였기 때문에 이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한 일은 이 용수철이 에너지를 추가로 받았죠. 그만큼의 에너지는 2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나에서는 지금 외부의 한 일은 없기 때문에 외부의 한 일이 있게 되죠. 지금 n만큼의 질량을 x-x0만큼으로 늘렸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열량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18이만큼의 일을 받았는데 18이만큼의 열량을 받았는데 이만큼의 열량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 3t-t 곱하기 3m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외부에는 이 m짜리 물체를 x에서 x0를 빼준 만큼 들어 올리게 되었죠. 따라서 먼저 가를 첫 번째로 정리하면 5분의 17,2가 3t 곱하기 n으로 써질 수가 있고 나는 정리하면 18,2가 6tn 더하기 mg의 x-x0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x 플러스 x0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려면 또 이 용수철이 이만큼의 일을 받은 걸 써줘야겠죠. 그럼 용수철은 맨 처음에 x만큼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에 k의 x제곱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2분의 1에 k의 처음에 x제로만큼 늘어나 있었다가 나중에는 x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됐고 이 차이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얘를 다시 써주게 되면 2분의 1의 k에
x제곱에서 x0의 제곱을 빼준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mg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tn을 마찬가지로 2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6tn은 여기 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5분의 27,2에 2배를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18,2는 다시 써주게 되면 54,2에 플러스 mg에서 x-x제로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5분의 36,2가 될 거고요. 얘가 mg의 x 빼기 x제로가 되는데 먼저 얘는 다시 써주게 되면 2는 얘로 대체를 해줄 수가 있죠. 따라서 얘를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5분의 36 곱하기 2분의 1의 k에 x제곱 빼기 x제로의 제곱이 mg의 x 빼기 x제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합차공식으로 x 플러스 x제로 x 마이너스 x제로로 써줄 수가 있죠. 각각 x 마이너스 x제로를 나눠주게 되면 x 플러스 x제로는 다 나눠주게 되면 18k분의 5mg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Q는 가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나에서도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적절히 써줘서 외부의 E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구하고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이 분자키의 수랑 엮어서 잘 구해주게 되면 계산만 깔끔하게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1번입니다. 지금 가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H만큼 높이가 벌어졌다는 건 A는 2분의 1 H만큼 올라가고 B는 2분의 1 H만큼 내려간 상황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열량 Q를 주입했고 그 다음에 지금 부피, 나중에 가서 압력은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지금 대기압도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잘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먼저 기억, 가에서 피스톤이 A를 받치는 힘의 크기가 2mg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장력이 mg로 작용을 하고 있고 따라서 A가 이 피스톤을 2mg로 누르기 때문에 피스톤이 A를 받치는 힘의 크기도 2mg가 되어야겠습니다. 기억은 맞겠네요. 그 다음 니은 P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라고 써져 있는데 Q는 다시 써주게 되면 델타 U 플러스 W로 써줄 수가 있죠. 근데 외부에 E를 해줬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상황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가 mgH냐고 나와 있는데 먼저 이 외부의 한 일의 크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기체는 A랑 B에게 일을 해줬죠. 전체. 왜냐면 지금 외부에 있는 대기압이 없기 때문에 P는 외부에 A랑 B에게만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얻은 일을 비교를 하면 먼저 A는 2분의 1 H만큼 높이를 3m의 질량을 가지고 올라갔고 B는 2분의 1 H만큼의 높이를 M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었죠. 따라서 얘는 MGH만큼의 변화량이 될 거고 즉 따라서 이 기체는 A랑 B에 대해서 MGH만큼의 일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근데 Q는 이 MGH에 더불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MGH에 델타 U를 더해준 값을 구해줘야겠죠. 디귿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52번입니다.
먼저 가에서는 x1만큼 늘어나 있었 x1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었고 나에서는 x2만큼으로 x가 길이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에서는 모래주머니가 이쪽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P1의 압력이 지금 나로 모래주머니가 끊어지게 되면 당연히 P1의 압력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단열된 실린더이기 때문에 얘는 단열 수축하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도 살펴보게 되면 B는 지금 모래주머니에 의해서 외부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단열된 상황에서 단열 수축하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즉 두 개가 모두 단열 수축하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A랑 B의 같은 온도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를 넣었던 걸 이제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원래 있던 것에서 원래 있어야 될 길이에서 지금 모래주머니가 달려있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 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온도에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온도는 B가 A보다 높겠네요. A가 B에서보다 낮겠습니다. 그 다음 가에서 나 과정에서 A에 들어있는 기체가 받은 일의 양을 물어봤는데 지금 A에서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받은 일의 양을 살펴보려면 마찬가지로 PV 그래프를 그리면 편하겠죠. 지금 부피가 먼저 기체의 부피는 첫 번째가 x1 곱하기 s, 두 번째가 x2 곱하기 s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압력이 P1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P0 곱하기 처음에 압력을 P1으로 써줄 수도 있고 나중에 압력을 대기압 P0로 써줄 수가 있겠죠. P0 곱하기 S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마찬가지로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얘는 실제로 기체가 받은 1보다는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는 아니겠고요. 그 다음 나에서 B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P1의 압력을 구해줘야겠습니다. 얘 모래주머니의 질량을 mg라고 써주게 되면 먼저 이 피스톤이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P1 곱하기 S만큼의 압력으로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그것과 그 다음에 mg가 잡아당기는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것이 P0의 대기가 왼쪽으로 미는 힘과 동일해서 정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서의 이제 얘의 압력을 P2라고 쓰고 이제 얘의 압력을 구해보게 되면 지금 P2라는 압력에 S를 곱한 것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얘는 P0 곱하기 S가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압력과 더하기 mg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의 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2를 구해주게 되면 얘는 P0에 mg에서 S를 빼준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mg에서 S를 나눈 값은 지금 첫 번째 식에서 구할 수 있듯이 P0에서 P1을 빼준 것과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얘를 다시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얘는 이 P0에서 P1을 빼준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